연희의 집 앞. 5살 쌍둥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빵을 바라봅니다. 형아, 배고파. 동생이 울먹이는 순간 비틀거리더니 쓰러집니다. 서윤아. 형이 울며 동생을 흔듭니다. 검은 세단이 급정거하고 정장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애야, 정신 차려. 응급조치를 하던 남자의 시선이 아이 왼쪽 손목에 멈춥니다. 초승달 흉터.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확인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만 이 남자는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죠.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병원 진료실.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자가 손을 잡지만 남자는 빼버립니다. 5년 후 한빛구름 로비. 엘리베이터 앞. 옆에서 유모차의 아기가 웁니다. 남자가 시선을 돌리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회의실.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재민아, 박 전무 딸 손주 봤다더구나. 내가 그럴 수 없는 몸이지.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고 차라리 재혼이나 해. 어머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저녁. 회장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창밖은 화려하지만 재민의 눈엔 공허함 뿐입니다. 회장님, 퇴근하셨습니까? 드라이브 하다 올게. 차가 구도심으로 향합니다. 낡은 골목. 빵집 앞에 쌍둥이가 서 있습니다. 찢어진 옷, 파란 입술. 형이 동전을 꺼냅니다. 10원짜리 5개. 돈이 부족해. 형아, 배고파. 동생 목소리가 코맹맹이입니다. 동생이 비틀거립니다. 쓰러집니다. 애들아. 재민이 달려가 앉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습니다. 아이 왼쪽 손목에 초승달 흉터. 재민이 자신의 손목을 확인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동생 괜찮아요? 병원 가자. 돈이 없어요.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응급실. 저혈당입니다. 식사를 제때 못 하셨네요. 재민의 가슴이 아립니다. 복도. 형이 동생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패스트푸드점.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 전화기 고장났어요. 밤늦게 빵집에서 일해요. 집이 어디니? 낡은 빌라 앞. 조심해서 들어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재민이야. 내일도 와요? 응. 올게. 아이들이 올라갑니다. 재민이 왼쪽 손목 흉터를 바라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응급실. 서윤이 진료를 받습니다. 저혈당입니다. 식사를 제때 못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재민의 가슴이 아립니다. 복도 의자. 서준이 동생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습니다. 5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입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형아,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재민이 미소 짓습니다. 알았어. 햄버거 사러 가자. 패스트푸드점. 아이들이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습니다. 재민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을까? 서윤이 입 가득 음식을 넣고 볼이 빵빵합니다. 서준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동생 컵을 챙겨줍니다. 재민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서로를 돌보고 있다니. 아저씨, 고마워요. 천만에. 그런데 너희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전화기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럼 집이 어디니? 데려다 줄게. 서준이 주소를 말합니다. 재민이 놀랍니다. 이 근처였구나. 차를 타고 가는 길, 재민이 작고 룸미러로 아이들을 봅니다. 뒷좌석에서 서윤이 형에게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서준은 동생이 넘어지지 않게 팔로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서준의 옆모습, 어딘가 낯익습니다. 눈매, 코, 입술선. 누군가를 닮았는데 누구였을까? 낡은 빌라 앞. 여기구나. 조심해서 들어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재민이야. 재민 아저씨, 내일도 와요? 재민이 웃습니다. 응, 올게.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재민이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낡은 계단, 깜빡이는 복도등, 벗겨진 벽지, 왼쪽 손목에 흉터,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저 흉터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유전되는 특징이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재민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만난 아이들 신상을 알아봐 줄 수 있어? 은밀하게. 절대 본인들이 모르게. 그날 저녁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쌍둥이 한서준, 한서윤. 5세. 어머니 오연희. 32세. 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오연희. 5년 전 이혼한 아내의 이름입니다. 사진은 화면에 연희가 빵집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서 뛰어노는 쌍둥이들. 재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같은 시간 한빛그룹 전무실. 태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센터 비밀 보고서입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럴 수가. 무정자증이라며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던 모양입니다. 젠장. 5년 동안 내가 후계자인 줄 알았는데. 태준이 책상을 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냉소합니다. 당연히 처리해야지.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태준이 전화를 겁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여자 하나랑 아이 둘. 조용히 처리 가능해? 대조장면. 재민은 아이들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태준은 같은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들을 없애야 해. 재민의 차가 다시 구도심으로 향합니다. 낮 시간. 빵집 앞에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연희가 보입니다. 빵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야위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재민이 차에서 내리려다 멈춥니다. 그때 연희가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떨어집니다. 재민도 굳어 있습니다. 5년 만의 재회입니다. 연희가 급히 고개를 돌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연희야. 재민이 빵집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희가 뒤로 물러섭니다. 왜 여기 왔어요? 저 아이들. 누구 아이야?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재민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런데 왜 서준이가 나랑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지? 연희의 눈이 흔들립니다. 서윤이도 왼쪽 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 우연이에요. 유전적 흉터가 우연일 수는 없어. 연희가 입술을 깨뭅니다. 연희야, 진실을 말해줘. 제발. 연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연희야.
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재민이 할 말을 잃습니다. 연희가 돌아서서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서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재민이 빵집을 나와 차에 앉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립니다. 회상, 5년 전, 병원에서 돌아온 날,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은숙이 들어옵니다. 아들아, 이혼해라. 어머니,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를 왜 데리고 있니? 어머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 시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셈이야? 은숙이 연희의 뺨을 때립니다. 연희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 천한 계집년이 우리 집안 망쳐놓고. 재민이 말리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며칠 후 태준이 재민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연희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고 남자가 연희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미안해, 형. 형수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재민이 사진을 던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손잡고 앉아 있는 게 뭐야? 저 이 사람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누가 함정을 판 거예요. 은숙이 들어와 연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조작? 함정? 이 불륜녀가 변명을 하고 있어? 연희가 필사적으로 부인합니다. 천한 계집년이 우리 집안 망쳐놓고 밖에서 바람까지 피워?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닥쳐. 증거도 없으면서. 연희가 재민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재민아, 나 좀 믿어줘. 제발.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나가줘. 이혼 서류 보낼게. 연희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신 우리 집안 문턱도 밟지 마. 현재로 돌아옵니다. 재민이 핸들에 이마를 기댑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오연희 씨 집주인한테 수상한 사람들이 다녀갔대요. 당장 내쫓으라고 협박했다고. 그리고 빵집 사장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해고하지 않으면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재민의 얼굴이 굳습니다. 태준이. 재민이 차를 급히 출발시킵니다. 연희의 집으로 향합니다. 연희의 집 앞. 집주인이 올라옵니다. 연희 씨, 오늘 중으로 나가야겠어. 왜 갑자기요? 사정이 생겼어. 집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내려갑니다.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쌍둥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계단 아래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주인 어디 있어? 재민입니다. 연희가 놀라 문을 엽니다. 재민이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200만 원. 500 드릴게요. 이 사람 쫓아내지 마세요.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민이 연희를 바라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이야. 무슨 책임? 재민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 아이들, 내 아이들 맞지?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했어. 친자 확률 99.99%. 연희가 벽에 등을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요. 이혼 후 한 달 뒤 임신 알았어요. 연락하려 했죠. 근데 번호 바뀌어 있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재민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저는 불륜녀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천안 계집년이 바람 피운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들 데리고 가면 잡종이라 했겠죠. 재민의 주먹이 떨립니다. 미안해. 미안은 필요 없어요. 그때 골목 입구로 검은 세단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은숙이 내립니다. 경호원 2명이 뒤따릅니다. 은숙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옵니다. 연희야, 오랜만이다. 손자들 보러 왔지. 연희의 온몸이 굳습니다. 은숙이 구두를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더러운 곳에서 내 손자들이 자라다니. 어머니. 은숙이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집니다. 5천만 원. 아이들만 내놔라. 절대 안 돼요. 1억? 10억? 돈으로 안 돼요. 감히. 은숙의 손이 연희의 뺨을 강하게 후려칩니다. 쨍하는 소리.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서준이 울면서 은숙에게 달려듭니다. 은숙이 차갑게 아이를 밀쳐냅니다. 서준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경호원들, 아이들 데려가. 경호원들이 쌍둥이에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재민이 연희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가족입니다. 불륜녀 아이를 친자라고? 불륜 아니었어요. 증거 있어? 찾을 겁니다. 회사나 가라. 싫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천한 여자가 낳은 잡종들 때문에 회사 포기해? 잡종이라 하지 마세요.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두고 봐라. 은숙이 몸을 돌려나갑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내려갑니다. 세단이 떠납니다. 연희가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연희를 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어떻게 믿어요? 증명할게. 평생 걸쳐서. 일주일 후 재민이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5년 전 사진 속 남자를 찾아달라는 의뢰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탐정이 자료를 건넵니다. 김동현. 단역 배우입니다. 5년 전 돈을 받고 여자와 친밀한 척 연기했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누가 의뢰했죠? 한태준 전무입니다. 재민이 김동현을 직접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돈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태준 전무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오연희 씨와 친밀한 척 사진을 찍으라고. 재민이 녹취합니다. 병원장도 만납니다. 제 진단서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병원장이 망설입니다. 한태준 전무께서 거액을 주시며 무정자증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재민이 이것도 녹취합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재민이 태준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녹취 파일을 틉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배우 섭외 잘했지? 사진 조작은?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들었구나. 왜 그랬어요? 후계자 자리 때문에. 내가 아이 낳으면 난 영원히 2인자야. 재민의 주먹이 떨립니다. 연희를 불륜녀로 만든 거예요? 그래. 나였어. 무정자증 진단서도 내가 조작했어. 너희 부부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태준이 차갑게 웃습니다. 5년 동안 완벽했잖아. 근데 아이들이 살아있었네? 곧 처리할 거야. 뭐라고요? 여자랑 애들. 사고로 처리하면 깨끗하잖아. 재민이 태준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가족? 그런 천한 것들이? 재민의 주먹이 태준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태준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날 밤 연희의 집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가 침입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재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한테서 떨어져. 재민이 침입자를 제압합니다.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곧 경찰이 도착합니다. 침입자가 수갑을 차고 연행됩니다. 재민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연희와 아이들이 무사합니다. 그런데 연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재민아, 그대로 쓰러집니다. 연희야. 재민이 연희를 안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919, 빨리.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구급차 사이렌이 밤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병원 복도.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나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재민이 펜을 듭니다. 잠깐만요. 환자와의 관계가 남편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등록상으로는 이혼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이 없으십니다. 직계가족이 필요합니다. 펜이 재민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을 굴러갑니다. 완전한 바닥입니다. 사랑도 권력도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는 순간입니다. 재민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복도에 재민의 흐느낌이 울립니다. 옆에서 쌍둥이들이 아빠를 바라봅니다. 서준이 재민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질 거야. 그치? 재민이 아이를 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 은숙입니다. 재민이 고개를 듭니다. 은숙이 재민 앞에 섭니다. 내가 서명하지. 어머니. 은숙이 의사에게서 서류를 받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며느리니까. 펜을 들고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왜?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태준이한테 들었어.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 내가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았구나. 은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울먹입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민이 어머니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앉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복도 의자에 재민과 은숙 그리고 쌍둥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재민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은숙도 울먹입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쌍둥이들이 기뻐하며 뜁니다. 엄마 살았어. 엄마 살았어. 재민이 아이들을 안습니다. 은숙도 함께 안습니다. 복도에 따뜻한 햇살이 비춥니다. 1년 후 작은 베이커리 하늘서윤. 서준과 서윤의 이름을 딴 가게입니다. 재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굽습니다. 연희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합니다.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가게 한쪽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합니다.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 재민이 손을 씻고 다가갑니다. 어디 보자. 아빠는 공부도 잘 가르쳐줘. 재민이 미소 짓습니다. 다행이다. 저녁. 가게 문을 닫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작은 2층 주택. 정원에 꽃이 핍니다. 저녁 식사. 오늘 매출이 좋았어요. 다행이다. 아빠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쓰라고 했는데
베이커리 사장님이라고 써. 아빠가 원래 회장님이었다며? 옛날 일이야. 지금은 너희들 아빠가 제일 중요해.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숙입니다.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연희가 잠시 망설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은숙이 연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연희가 은숙을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은숙이 연희를 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두 사람이 울먹입니다. 식사 후 은숙이 쌍둥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할머니가 미안했어. 이제부터 잘해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은숙이 눈물을 닦습니다. 자주 올게. 밤, 아이들 방. 재민이 책을 읽어줍니다. 서준과 서윤이 잠듭니다. 재민이 이마에 키스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 복도에서 연희가 기다립니다. 좋은 아빠예요. 고마워. 기회를 줘서. 재민이 연희를 안습니다. 이번 생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다음 날, 베이커리 정원. 서준과 서윤이 놉니다. 서윤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칩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재민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재민의 시간이 멈춥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아빠를 부른 순간입니다. 서준도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재민이 두 아이를 꽉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연희가 멀리서 봅니다.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은숙도 창문 너머로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작은 베이커리, 작은 정원. 하지만 큰 행복입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해는 풀리고 진실은 밝혀집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랑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에 있습니다.